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뉴 ES 300H입니다. ES는 렉서스의 주력 모델이죠. 현행 모델은 2018년에 출시된 7세대고요. 작년 가을에 출시된 뉴 ES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뉴 ES는 기존 대비해서 안팎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고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등의 편의 장비가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근데 부분 변경인 걸 감안을 해도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크진 않죠. 국내 엔진 라인업은 2.5L 하이브리드 한 가지고요. 트림은 럭셔리와 럭셔리 플러스, 이그제큐티브, F스포츠 4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이그제큐티브 트림이고요. 가격은 6,860만원입니다. ES의 얼굴은 최근 렉서스의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는데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개성있고 눈에 좀 잘 띄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주력을 하는 모델답게 앞쪽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크롬 장식이 좀 많이 쓰였고요. 이번에 이그제큐티브와 F스포츠는 LED가 사각형 렌즈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 헤드램프 사양이 다릅니다. 럭셔리와 럭셔리 플러스는 바이 LED고요. 이그제큐티브는 트리플 LED가 적용이 됩니다. 요 헤드램프에는 클리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ES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구형 대비 차체가 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특히 옆에서 보면은 그런 면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벨트라인도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 윈도우의 면적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측면의 팬더에는 좀 굵은 주름이 들어갔어요. 사이드미러의 디자인도 좀 신경을 썼는데 특히 이 사이드미러가 옆에서 보면은 이 곡선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후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 스포일러인데 이 디자인이 뭔가 이 엔진의 출력이나 성격에 대비해서 좀 과감합니다. 이 스포일러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처럼 안쪽으로 좀 곡선이 많이 파여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저기 꼭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전체 테일램프의 면적에 비해서 이 방향지 등은 좀 작은 편이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아예 장식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40,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요 타이어와 사이즈도 기존과 동일하죠. 참고로 이그제큐티브 트림은 18인치고요. F스포츠에는 235, 40와 19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뉴 ES의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부분 변경인 걸 감안을 해도 실내 디자인이나 내장재, 편의 장비는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기존에 비하면은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가 기본으로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특히 하이패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은 추가로 따로 장착을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좀 편하죠. 뉴 ES는 현행 모델인데 실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좀 한 세대 전에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내장재는 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패시아 주변에 플라스틱이 쓰여야 될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전부 가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내는 기본적으로 블랙 월러 인테리어 트림인데 저게 시각적으로는 고급스러운데 또 다른 면으로는 약간 좀 올드한, 그러니까 저게 약간 좀 오래된 책방에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이 A필러 아래쪽에서 만나면서 약간 둥글게 실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는 전체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라든가 또는 계기판 위쪽에 이 소재를 만져도 굉장히 좀 푹신푹신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고요. 이 모니터 자체가 위치가 좀 높아서 그러니까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베젤이 좀 많긴 한데 이 측면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모니터가 앞쪽으로 112mm 전진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기존에 비하면은 모니터가 좀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위치나 이런 건 참 좋은데 이 모니터 내에 뭐 그래픽이라든가 메뉴 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2010년 이전의 그 사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거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렉서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모니터 내의 컨텐츠가 좀 부족하죠. 여기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내비게이션 메뉴고요. 이거는 트릭 컴퓨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릭 컴퓨터의 뭐 그래픽, 폰트 이런 거는 도요타와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그 느낌도 진짜 한 세대 전에 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추가적인 설정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뭐 ADS나 자동차 설정할 때는 모니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는 저 계기판에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이 일반이고요.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 전화기, 음성, 차량 등이 있는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조명 설정이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은 무드 조명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두운 곳에서 봐도 무드 조명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공조장치 화면이고요. 여기서 프론트와 또는 시트 스티어링, 그러니까 아래쪽에 물리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따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어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모니터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분할 화면이 나옵니다. 이쪽에 분할 화면에서는 블루투스라든가 뭐 오디오 등이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탑뷰고요. 이쪽이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기능성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카메라의 화질이 좀 기본적으로 떨어지죠. 이것도 역시 뭔가 한 세대 전에,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가 않고 약간 좀 뿌였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은 뷰 버튼이 있는데, 이 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차 전체를 한 바퀴 둘러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도 있죠.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또 앵글이 달라지고, 요거는 뭐 최근에 NX와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요. 참고로 후진해서 뒤로 바꾸면은 카메라가 즉시 꺼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15km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곧바로 꺼지고, 보통 이제 미국 차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오디오와 공조장치 관련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버튼들이 상당히 좀 크기가 작습니다. 좀 오밀조밀하죠. 심지어는 이 온도를 조절하는 요 다이얼 있잖아요. 이것도 좀 크기가 되게 작아요. 참고로 여기에는 온도가 나오는 작은 액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시트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있고요.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열선과 색상, 조명 색상이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밑에 있고 이게 좀 가려서, 그러니까 3단계 틀잖아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그 조명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대 열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단계가 있고 오토가 있고요. 이거는 뒷유리 블라인드죠. 그리고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D 플레이어를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아날로그 그런 감성이죠. 그리고 기어랩 앞쪽에는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이거를 열면은 여기에 지금 컵홀더가 나오죠.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날개는 없고요. 그리고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놓을 곳이 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여기다가 딱 핸드폰 꽂으라고 이렇게 딱 마련해 놨습니다.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크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USB 단자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그 디자인이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이죠. 이게 보면은 쉐보레처럼 조명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조명은 들어옵니다. 기어 셀렉터는 레어 방식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상단에 가죽이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오토홀드와 EV 모드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특유의 디자인인데, 이건 앞으로 이제 나올 차들에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용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사용 안 하고 터치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왜냐면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약간 좀 노트북의 그 컨트롤 패드와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ES는 컵홀더의 위치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컵홀더가 한 쌍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좀 뚝 떨어져 있죠. 심지어 이쪽에 있는 컵홀더는 그 바닥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깊게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노트 10 플러스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좀 높이가 다른 컵도 여기에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센터 컨트롤 박스의 구조도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쪽으로 열리거나 이렇게 위로 열리거나 그런데, 이 차는 양쪽으로 다 열려요. NX도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이 열리고, 또는 이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그렇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좀 차지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무선 충전 패드가 그냥 따로 전원 버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전원 버튼 눌러야지 무선 충전 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원 버튼 있죠. 참고로 센터 콘솔 박스는 여기 아래쪽은 더 뚫려 있고요. 여기에 12V가 하나 더 있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림에도 가죽이 좀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조절은 전동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과는 달리 풀 디지털은 아닙니다. 계기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이 수온계와 연료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 그 동그란 그 원 안에 하이브리드 미터와 기어 단수, 디지털 속도계 등이 표시가 됩니다. 주로 운전과 관련된 설정은 계기판 왼쪽에 하는데, 요 상단에 보시면 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이 트립 컴퓨터 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립 컴퓨터와 에너지 모니터, 타이어 공기압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은 나침판, 그리고 마지막이 설정인데, 그러니까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선 중앙이라든가 경고 민감도, 그리고 HD의 밝기와 위치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참고로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탕화면의 색상이 바뀝니다. HD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HD의 판 자체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시인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은 계기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버튼 누르면 노말이고요. 밑으로 하면은 에코, 앞으로 하면은 스포츠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HD고요. 이게 어라운드 뷰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죠. 시트의 쿠션은 하체처럼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 착자감이 엉덩이와 등을 좀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포지션은 꽤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1열 유리는 이중접합인데 이중접합 치고도 약간 좀 두꺼운 편이고, 이그제큐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적용이 되죠. ES는 2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열의 공간 또는 거주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이 뭐 아주 굉장히 넉넉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2열 도어가 좀 크게 열리는 편이어서 승하차가 편하고요. 2열 시트 치고는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1열처럼 2열 시트의 쿠션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2열의 거주성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약간 제한적인데, 무릎 공간이 넉넉해서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여기에는 12V와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를 펼치면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암레스트에 있는 공간 치고는 여기가 용량이 꽤 큽니다. 그리고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방식이고, 여기에는 열선 시트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가운데에 사람이 앉으면 이 열선 버튼을 좀 실행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그 뒷유리 블라인드 버튼이 따로 있고요. 참고로 스키스루 커버는 이렇게 안쪽에서 여는 방식입니다. ES는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들어가는 쪽을 좀 이렇게 깊게 파놨어요. 예, 시동을 켜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시동이 켜져요.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배터리 잔량이 아주 낮지 않거나 또는 아주 춥지 않은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EV 모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낮아서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고요. 보통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 보면은 내연기관보다 이렇게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소리가 약간 뭐 크거나 또는 음색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S도 마찬가지예요. ES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또는 렉서스에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보다는 이렇게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걸렸을 때는 지금 회전수가 조금 높거든요. 지금 1100rpm인데 이제 좀 지나면 떨어지긴 하죠. 어쨌든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애킨슨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고 또는 질감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정차 시에는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고요. 에어컨을 키면은 요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나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CVT로 조합이 됩니다. 2.5L 자연흡기 엔진과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미 다른 도요타 렉서스의 차에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ES는 지금 렉서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주행 질감, 뭐 승차감 포함, 연비 포함해서 가장 좀 무난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렉서스는 한 10년 사이에 이전보다 성격이 좀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비하면은 정숙성이라든가 또는 승차감, 부드러움, 이거는 기존에 비해서 좀 희석이 된 반면에 스포티한 그런 운동 성능 또는 약간 인위적으로 소리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최근에 세팅이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근에 출시된 NX도 그렇고요. 근데 ES는 기존의 렉서스의 성격 또는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렉서스다움 또는 그 아이덴티티, 성격을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보존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본 렉서스 중에서는 가장 정숙성이 좋고요. 그러니까 ES 같은 경우가 원래 성격이 무난하게 조용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ES 같은 경우는 또 렉서스의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격을 좀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도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요 타이어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음 저감 휠이 달려서 아마 아래 트림보다는 노면 소음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렉서스는 일반과 F스포츠의 그 하체 세팅 차이를 좀 뚜렷하게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형 NX도 그렇고요. 최근에 출시된 신형 NX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신형 NX의 F스포츠와 그냥 일반 350은 하체 차이가 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ES도
지금 현행 ES는 F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이그제큐티브랑 또는 F 스포츠랑 그런 하체의 세팅 또는 승차감의 차이가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그제큐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장점인데,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체 주행에서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타본 렉서스의 공통점이죠. 물론 이 하체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저부하 상황, 이렇게 댐핑에 좀 상단 부분은 부드럽게 세팅을 하고요. 여기서 좀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약간 좀 단단하게 또는 지지하게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아주 예전에 E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댐핑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부드러워서 좀 고부하 상황에 가면은 차가 좀 되게 많이 길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반에는 부드럽지만 그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은 또 그렇게 부드러운 아주 세팅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까지 대략 잡은 그런 세팅입니다. ES가 회전 성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좀 되게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전할 때 딱 그 평소 운전할 때 그 느낌처럼 상대적으로 요즘 차들에 비하면 보수적인데, 예전에 비하면은 ESC의 제어가 좀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아무래도 좀 연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세팅인데, 예를 들어서 회전할 때 이제 속도가 조금만 높으면은 이게 스키드음이 좀 되게 일찍 나요. 그래서 뭔가 운전할 때 좀 조심하게 되는데 스키드음이 일찍 나니까, 그런 반면에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아주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그리고 방금 같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제 충격이 저기가 좀 강하게 오는데, 이 차는 첫 충격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그 이후에도 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코너에서 회전 성능이 빠르다거나 또는 민첩하거나 스포티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속도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속도는 안 높아도 뭔가 이렇게 회전할 때 그 자세가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파워트레인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력도 동일하고요. 최고 속도가 190에서 제한이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약 한 25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K8 1.6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한 2초 정도가 느리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거는 자연흡기죠. 그거보다는 한 4, 5초 정도가 더 빠릅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가 확실히 전기 모터에 좀 힘이 세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속력이라고 해도 실제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렇게 많이 안 밟고 다니잖아요. 어떤 조금씩 밟고 다니는데, 이 차는 전기 모터의 힘이 좀 일찍 더해지고 또 세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인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있어서 보통 내연기관은 에코 모드에서 좀 이렇게 둔하잖아요.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이 차도 노멀과 스포츠에 비하면은 둔하긴 한데, 확실히 전기 모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둔하지가 않고요. 요거는 뭐 다른 하이브리드 다 비슷하죠. 그래서 노멀에 비하면은 에코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아야지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거나 또는 엔진의 힘이 나오거나 그런데, 여기서 노멀 모드로 바꾸면은 사실 에코에서 노멀만 바꿔도 꼭 스포츠 모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그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오른발에 힘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엔진과 전기 모터의 그 갖고 있는 힘이 다 더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똑같이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해도 힘이 더 많이 붙죠, 속도가. 그리고 요즘에는 렉서스가 인위적으로 그 엔진의 소리를 좀 허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타본 차들은 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ES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특히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음을 많이 안 하면은 그 음색이 그렇게 썩 듣기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게 대략 한 4000rpm 이상을 올려도 엔진 소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 톤을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엔진 회전수와 비례해서 그 볼륨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중에 순간적으로 EV 모드가 들어오거나 또는 꺼지거나 엔진이 켜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가속 페달 오프할 때 수시로 엔진이 꺼지고 EV 모드가 들어오는데, 이 주행 중에 엔진이 들어올 때 그런 이질감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약하게 시트 쪽이 주행 중에 엔진 들어올 때 좀 떨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그 진동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전기 모터 또는 EV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하이브리드는 그 엔진 자체의 효율도 좀 좋습니다. 일반 내연기관보다 애키슨 사이클은 장단점이 좀 뚜렷한데, 그러니까 회전 질감이 좀 떨어지고 음색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대신에 효율이 좋아서 똑같이 달려도 이게 연비가 좋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EV 모드 없이 24, 2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출력이라든가 또는 이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정속 주행할 때의 그 연비는 꽤 잘 나오는 편이고, 참고로 이 차가 생각보다 좀 차가 길어요. 그래서 저런 3차로에서 꺾어서 유턴할 때 보면은 저기 꽉 차게 돕니다. 그리고 시속 110으로 주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편차가 있는데 110에서도 대략 한 25 이렇게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CVT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CVT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회전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90과 110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지금 ES에 사용하고 있는 CVT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옛날 기준의 그런 CVT죠. 요즘에는 CVT도 가상으로 기어를 나눠서 꼭 자동 변속기를 타는 것처럼 그런 이질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예전에 그 CVT처럼 풀 가속을 하면은 딱히 회전수는 고정이 되고 속도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신 분들 또는 처음 CVT를 접하신 분들은 좀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있어서 보통 CVT는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러버밴드라고 좀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속에서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 그건 또 거의 없고요. 출발할 때 아마 LS를 제외를 하면은 ES가 가장 조용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직진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엔진의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의 풍절음 이런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속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뭐 50이나 60으로 달릴 때 이 측면율 있잖아요, 운전석 이쪽에서 그 약간 좀 이렇게 새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들려서 아, 고속으로 가면은 이 소리가 더 커지겠구나 싶은데, 또 의외로 고속으로 달리면 뭐 이 소리가 아직 또 그렇게 커지진 않고요. ES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승차감이고 또는 보편적인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열만 그런 게 아니라 2열도 그렇습니다. 2열도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이고요. 그러니까 1열 대비해서는 2열의 그 하체 세팅은 약간 좀 더 단단한데,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은 거의 동일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가 2열 시트가 2열 치고는 또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 좌판도 긴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넉넉한 공간 그리고 또 괜찮은 방음, 괜찮은 하체 세팅, 이게 어우러져가서 2열의 승차감에도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또는 1열의 헤드레스트가 좀 큰 편이어서 앞쪽의 시야가 좀 가리는 건 있죠. 그리고 어제 오늘 타보니까 이렇게 정차 중에 이 센터페 시야 쪽에서 뭔가 이렇게 찡 하는 소리가 좀 굉장히 좀 주기적으로 나는데, 저는 이게 공조장치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조장치를 꺼도 이 소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탔었던 GV70도 그게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렇게 찍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찍 하는. 근데 그거보다 볼륨이 한 3배 정도는 커요.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ES를 굉장히 오랜만에 타봤는데요. 제가 ES를 시승한 거는 2018년이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이번이 4년째죠. 그래서 최근에 탔던 렉서스와 비교해 보면은 ES는 기존의 렉서스가 갖고 있는 그런 렉서스스러움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그거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렉서스 중에서 가장 좀 꾸준하게 팔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부분 변경이 된 것 치고 그렇게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아직까지 ES는 다른 렉서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ES는 아직도 정확히 매칭되는 그 경쟁 모델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앞바퀴 굴림 베이스의 중형 사이즈 그리고 풀 하이브리드 이런 세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앞바퀴 굴림은 뒷바퀴 굴림 베이스보다 2열 공간 또는 실내 공간이 더 넉넉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독일차도 중형 하이브리드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항목에서 무난함 또는 무난 이상이죠. 사실 요즘에는 토요타 또는 일본 차들의 하이브리드가 예전과 달리 그렇게 연비에서 뚜렷하게 강점이 없어요. 특히 렉서스는 그 정수성에서도 이제 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고 근데 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강점이었던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좀 경쟁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ES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면 안 되고 어느 한 군데 좀 되게 뚜렷하게 좋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죠. 이 차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내장재는 좋은데 이런 실내 디자인이 좀 올드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뭔가 쓰기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모니터 안의 메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토요타와 공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좀 한 2010년 이전의 그런 그 폰트와 그래픽 디자인이어서 딱 탔을 때 뭔가 좀 되게 토요타스럽다 또는 한 세대 전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최근에 시승을 해보면은 제가 주로 신차를 시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새차 냄새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NX나 이 차나 좀 새차 냄새가 좀 되게 강하게 나요. 물론 여름이어서 새차 냄새가 좀 강하게 날 수 있는데 이 차는 똑같은 시기에 시승한 다른 신차 대비해서 좀 이렇게 화학약품 냄새가 실내에서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E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편의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토홀드나 통풍이나 차로 중앙 유지나 이런 등등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핵심적인 편의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앙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C와 이제 맞물려서 연동이 되는데 스포크에 있는 그 차선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될 때는 계기판이라든가 또는 HUD에도 저기 표시가 되고요. 이것도 저 성능이 좋아졌네요. 저 4년 전에 시승할 때 그때도 이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이걸 했을 때 이거 막 저기 나갔거든요 밖으로. 근데 이게 성능이 좋아졌네요 4년 사이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또는 선입견보다 EV 모드의 가용 시간이 짧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타보면은 시속 90에서도 EV 모드가 40초 50초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토요타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 하잖아요. 그럼 EV 모드 거의 안 들어와요. 이렇게 ACC로 크루징하면.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EV 모드의 가용 시간이 좀 짧고 여기에 EV 모드 버튼이 있지만 버튼을 누른다고 EV 모드가 뭐 강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렉서스 뉴 ES 300H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